세상의 모든 축구 이야기 풋볼 살롱입니다. 오늘은 축구토토 승무패 74회차에 들어온 챔피언스리그 14경기 현미경 분석 및 최종픽 공유로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승무패 73회차에서 1등 적중자가 4명이 나오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풋볼 살롱은 73회차 최대 이변 결과였던 본머스 대 맨시티, 본머스 승리 이변을 적중을 시켜드렸고, 그 밖에도 빌바오 대 베티스 무승부, 소시에다드 단통 승리 같은 이변 결과들을 적중을 시키면서 많은 풋볼살롱 구독자 여러분들의 고등수 적중에 보탬이 되어드린 것 같습니다. 이번 승무패 74회차 같은 경우에는 내일 화요일 저녁 10시 마감 일정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분석 시간이 굉장히 촉박해서 최대한 빠르게 풋볼살롱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생각하는 챔피언스리그 14경기 방향성을 말씀을 드리는 쪽으로 분석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프로토 92.1배 적중 내역은 풋볼살롱 멤버십 전용 네이버 카페에서 활동을 하시는 제아의 고수분께서 직접 조합 및 구매를 해서 이번 주말 이 축구 경기들로 사무 프로토를 구매를 해서 카페에 공유를 해주셨고, 많은 분들께서 탑승을 하셔서 184만원 굉장히 고수익을 함께 가져가셨습니다. 이렇게 풋볼살롱 멤버십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네이버 카페에서 활동을 하시는 제야의 고수분들의 다양한 양질의 프로토 승무패 공유핑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풋볼살롱 멤버십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풋볼살롱이 매회차 직접 조합 및 구매를 하는 축구 프로토 조합픽을 공유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주력 조합 같은 경우에는 이무 조합과 2배에서 3배 정배 주력 조합을 공유를 드리고 있고, 이 고배당 다폴더 조합 같은 경우에는 3무 조합을 위주로 다폴더 고배당 조합을 만들어서 공유를 드리기 때문에 이 축구 프로토에서도 풋볼살롱의 조합픽을 원하시는 분들은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프로토 조합뿐만 아니라 제가 축구토토 승무패 현미경 분석 동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는 승무패 공통 최종픽 96,000원 혹은 64,000원 조합보다 구매 금액과 폴더 수를 줄인 압축 추가 조합픽을 원하시는 분들도 풋볼살롱 멤버십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제가 현미경 분석 동영상에서 가져가지 못했던 아까운 이변픽이나 혹은 무승부 빵꾸를 때운 압축 추가 조합픽을 드리기 때문에 승무패와 프로토에서 양질의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하루에 299원, 한 달에 8,990원 투자를 하시면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풋볼살롱이 적극 추천을 드리는 토토부장 채널에서는 농구와 야구 시즌의 농구 승호패, 야구 승일패 분석 동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토토부장 채널 멤버십으로 가입을 하시면 농구와 야구 양질의 프로토 조합, 그리고 농구 승호패, 야구 승일패 조합픽을 공유를 드리기 때문에 이 토토부장 채널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양질의 농구, 야구 분석으로 보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축구 승무패 74회차 분석 거두절미하고 빠르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경기로 들어온 PSV 대 지로나의 경기인데 저는 PSV의 승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PSV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아약스 원정에서 패배를 당했는데 이 지로나 같은 경우에는 라리가 홈경기 레가네스와의 홈경기에서 4대3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 레가네스 같은 경우에는 라리가에서 공격력이 굉장히 최하위권에 머무는 팀이었는데 그러한 레가네스를 상대로도 홈에서 3실점을 당했던 이 지로나이기 때문에 확실히 지로나가 지난 시즌만큼의 돌풍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로나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돌풍의 주역이었던 핵심 자원들이 모두 팀을 떠나면서 리빌딩에 들어갔는데 이 리빌딩 과정에서 영입한 공격 자원인 아벨 루이즈나 단주마 같은 선수들이 최근에 부상으로 이탈이 되면서 이 지로나가 공격 쪽에서 부상 자원이 상당히 많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 특히나 지로나가 챔피언스리그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번 시즌 챔피언스리그
를 병행을 하면서 굉장히 체력적인 문제까지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지로나가 올 시즌 원정에서도 성적이 떨어진다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유럽 대항전 DNA에서 우세한 PSV가 홈발을 받으면서 그래도 승리를 챙겨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PSV 역시 페이르만이라는 플레이메이커가 최근에 부상으로 빠지면서 이 공격 화력이 조금은 약해져 있지만 지로나가 최근에 챔피언스 리그를 병행을 하면서 체력적인 누수가 있다는 점, 그리고 공격 자원 쪽에 부상 자원이 상당히 많다는 점, 원정 성적 기복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래도 PSV가 우세한 경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이 첫 번째 경기는 PSV의 승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슬로반부 대 디나모 자그레브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크로아티아 팀 디나모 자그레브 쪽으로 투표율이 69.8%, 70%가량 몰려있는데 최근 경기력만 놓고 보면 디나모 자그레브 쪽으로 몰리는 것이 당연해 보이지만 너무 몰렸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무승부까지 보험을 깔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디나모 자그레브의 공격수 쿨레노비치 선수가 최근에 좋은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디나모 자그레브가 유럽 대항전 DNA 측면에서도 웨파 클럽 랭킹 면에서 슬로반부보다 더 높은 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디나모 자그레브 쪽이 유리한 경기를 하겠지만 이 슬로반부가 최근에 챔피언스 리그에서 좋지 못한 성적을 보여주는 것이 자신들보다 훨씬 더 체급이 높았던 팀을 상대를 했던 유불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 디나모 자그레브 정도를 상대를 한다면 홈에서 그래도 무승부까지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디나모 자그레브 쪽으로 투표율이 너무 몰려있기 때문에 저처럼 이변을 한번 노려보실 분들은 슬로반부 사이드도 가져가 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번째 경기는 레알 마드리드 대 AC 밀란의 경기인데 레알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알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발렌시아 경기가 취소가 되면서 휴식을 충분히 취했기 때문에 충분한 휴식과 더불어서 홈 경기를 만든다는 점에서 AC 밀란보다 체력적인 우위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레알 마드리드의 비니시우스 선수가 발롱도르 수상이 좌절이 되면서 레알 마드리드 선수단이 발롱도르 보이콧을 하면서 세계적인 비판을 받았기 때문에 레알의 경우에는 홈에서 분위기 쇄신이 반드시 필요해 보이고 AC 밀란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몬차 원정을 떠나서 힘겹게 1대0 승리를 거두고 레알 원정까지 치러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주말 발렌시아 경기가 연기가 된 레알 마드리드가 체력적인 우위를 바탕으로 우세한 경기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레알의 단통 승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리버풀 대 레버쿠젠의 빅매치인데 이 경기는 리버풀의 승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레버쿠젠의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는데 이 사비 알로소 감독의 레버쿠젠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분데스리가에서 무패 우승을 차지를 하면서 상당히 다크호스로 떠오른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번 시즌 역시 나쁘지 않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확실히 지난 시즌만큼의 포스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반대로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브라이튼과의 경기에서도 2대1 역전승을 일궈내면서 이 아르네 슬롯이라는 새로운 감독 체제에서 굉장히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리버풀이 근소한 유리한 경기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레버쿠젠 같은 경우에도 이번 시즌 최근 10경기에서 5승 5무 무패를 달리면서 특유의 지지 않는 경기 DNA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무승부까지 한번 가져가 볼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다만 제가 리버풀의 근소한 우세를 점치는 이유는 최근에 레버쿠젠의 공격수 보니페이스 선수가 2경기 무득점, 에이스 플레이메이커인 비르츠 선수 역시 최근에는 골 감각이 다소 떨어져 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리버풀의 홈발을 고려한다면 리버풀의 탄탄한 수비력이 나오면서 그래도 리버풀이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섯 번째 경기는 스포르팅 대 맨시티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무패 투폴로 가면서 무승부 이변까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전 회차 73회차에서 제가 본머스 대 맨시티, 본머스의 아예 승리를 가져가면서 이변을 적중을 시켰기 때문에 최근에 맨시티 경기 이변 적중률이 상당히 괜찮다고 보시면 되겠고 제가 스포르팅 쪽 이변까지 가져가는 이유는 이 맨시티가 최근에 워낙
체력적인 문제가 있는 데다가 부상 자원들이 많다는 점, 그리고 최근에 원정에서 경기력 기복이 심하다는 점은 지난 73회차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 스포르팅 같은 경우에는 아모림 감독이 이 맨유 이적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조금은 뒤숭숭한 면이 있지만, 이 스포르팅의 에이스 공격수인 요케레스 선수가 최근에 절정의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선수가 주말 리그 경기에서도 무려 혼자 4골을 퍼부으면서 최근에 빅클럽과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요케레스라는 에이스 공격수가 이끄는 스포르팅의 공격력을 고려한다면 이 맨시티가 상당히 어려운 경기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최소 무승부까지는 깔고 갈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6번 경기는 릴 대 유벤투스의 경기인데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릴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고, 유벤투스 같은 경우에도 나쁘지 않은 흐름이 있는데 양팀 모두 무승부가 적지 않은 흐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챔피언스 리그 경기에서 레알 마드리드 그리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나란히 잡아내면서 이변의 주인공이 된 바 있고, 유벤투스 같은 경우에는 세리에 A에서 무승부가 6번으로 최다 무자비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데다가 기본적으로 원정에서 무패를 달리고 있는 유벤투스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양팀 최근 경기력과 조직력을 고려한다면 팽팽한 무승부 구미가 당기는 매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7번 경기는 셀틱 대 라이프치히 경기인데 이 경기는 무패 투폴로 가면서 셀틱 쪽 이변까지 한번 깔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셀틱 같은 경우에는 원체 스코틀랜드 명문으로 홈발을 세게 받는 팀이고 최근에 챔피언스 리그 성적이 나쁘지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라이프치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챔피언스 리그 무대에서 승리가 없을 정도로 확실히 챔스에서는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체급적으로 보면은 라이프치히가 한 수 위라고 보여지고, 다만 제가 무승부까지 깔고 가는 이유는 이 라이프치히 같은 경우에는 핵심 공격 자원인 사비 시몬스 선수가 최근에 부상으로 이탈이 되면서 2선에서의 플레이 메이킹 능력이 조금은 떨어져 있고, 주말 도르트문트 원정에서도 패배를 당했을 정도로 확실히 최근에는 주춤하는 모습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셀틱의 홈발을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셀틱 사이드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라이프치히의 공격수 세슈코 선수가 주말 도르트문트전에서 오랜만에 득점포를 가동을 했고, 여전히 오펜다 선수의 어시스트 능력과 플레이 메이킹 능력 그리고 마무리 능력 한 방이 있는 라이프치히이기 때문에 이 셀틱이 홈에서 무리하게 주도권과 압박을 가하다가는 이 라이프치히의 퀄리티 있는 역습 한 방에 당하면서 실점을 하는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에 7번 경기는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8번 경기는 볼로냐 대 모나코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승패로 한번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팽팽해 보이는 경기인데 이 모나코 쪽으로 투표율이 굉장히 몰려있기 때문에 이 볼로냐 사이드 이변픽을 가져가 볼 수 있는 메리트가 충분해 보이고, 이 모나코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앙제와의 홈경기에서도 패배를 당하면서 최근에 통수를 여러 번 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최전방 공격수 벨로건 선수가 최근에 부상으로 이탈이 된 이 모나코이고, 중원에서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자카리아 선수까지 부상 여파로 이탈이 된 모나코이기 때문에 이 모나코가 최근에 굉장히 통수를 많이 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 볼로냐 같은 경우에도 지난 시즌 돌풍을 일으켰지만 이 지로나와 마찬가지로 핵심 자원들의 이탈 그리고 감독까지 유벤투스로 떠나면서 지난 시즌만큼의 돌풍은 일으키지 못하고 있지만 어쨌든 최근에 모든 대회 2연승을 거두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고, 양팀 체급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경기는 최근에 모나코가 보여주고 있는 통수 경기력을 고려한다면 너무나 모나코 쪽으로 몰려 있다는 점에서 과감하게 볼로냐 사이드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8번 경기는 승패로 한번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는 클럽 브리에 대 아스톤 빌라의 경기인데 아스톤 빌라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무승부 정도를 투마킹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이 빌라 같은 경우에는 주말 토트넘 원정에서 선제골을 넣었지만 후반전에 내리 4골을 내주면서 1대4로 대패를 당했습니다. 확실히 우나이 에메리 감독이 이끄는 아스톤 빌라가 최근에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3전 전승을 거두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 챔피언스 리그 혹은 리그컵 다음 경기에 치르는 프리미어 리그 경기에서는 굉장히 체력적인 부침을 겪으면서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아스톤 빌라가 확실히 챔스 병행에 대한 노하우가 조금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스톤 빌라가 말씀을 드렸듯이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는 최근에 3전 전승을 거두고 있고 기본적으로 벨기에 팀 클럽 브리에와는 선수단의 퀄리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스톤 빌라의 승리로 가는 것이 맞아 보이고 이 클럽 브리에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벨기에 리그에서 다부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데다가 이 클럽 브리에가 은근히 최근에는 아스톤 빌라보다 오히려 유럽 대항전 DNA가 높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아스톤 빌라의 체력적인 부침을 고려한다면 무승부까지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10번 경기는 PSG 대 아틀레티코의 경기인데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틀레티코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좋지 못한 분위기를 주말 라스팔마스와의 홈경기에서 2대0 승리를 거두면서 어느 정도 반전에 성공을 했는데 아틀레티코가 기본적으로 원정에서 기복이 있는 데다가 최근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는 그다지 좋지 못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이 수비수 히메네즈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 중앙 수비수 르 노르망 선수마저 최근에 머리 부상으로 빠져있는 아틀레티코이기 때문에 아틀레티코가 최대 강점인 짠물 수비가 최근에 다소 흔들리는 모습이 있고 이 PSG 같은 경우에도 이 주말 리그 경기에서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다소 힘겹게 승리를 거뒀지만 그래도 홈에서는 아틀레티코 상대로 지지 않는 경기를 보여줄 수 있는 선수단 퀄리티를 보유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아틀레티코의 끈적한 조직력을 고려한다면 무승부까지만 바치고 가면 패스를 할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11번 경기는 인테르 대 아스날 빅매치인데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뉴캐슬 원정에서 패배를 당하면서 우승 경쟁에 적신호가 드리워졌고 인테르 같은 경우에는 베네치아와의 홈경기에서 다소 힘겹게 1대0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양팀 모두 최근 공격력 자체는 그렇게 시원치 않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다음 경기 일정이 양팀 모두 빡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테르 같은 경우에는 우승 경쟁을 펼치고 있는 나폴리와의 경기를 앞두고 있고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첼시와의 경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양팀 모두 다음 주말 리그 경기 일정을 고려한다면 은근히 이번 경기에서는 소극적인 경기 운영이 나오면서 양팀의 탄탄한 수비력을 고려한다면 저득점 무승부의 양상이 허무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는 양팀의 향후 일정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11번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는 베예노르트 대 짤츠부르크의 경기인데 베예노르트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짤츠부르크가 유럽 대항전 DNA가 높다고 볼 수 있겠지만 최근에 짤츠부르크가 부상 자원들도 많고 이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도 굉장히 좋지 못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순수 경기력적으로 페예노르트의 승리를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페예노르트 승리 쪽에 85.8% 이번 회차 가장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이 짤츠부르크의 유럽 대항전 DNA를 고려한다면 짤츠부르크 쪽 이변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라고 보여지지만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짤츠부르크의 경기력 그리고 공격 쪽에서 핵심 자원들의 전력 누수까지 고려한다면 그래도 페예노르트가 잡고 갈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3번 경기는 스파프라 대 브레스트의 경기인데 브레스트의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파르타 프라하가 체코팀인데 최근에 경기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경기 기준으로 1승 4패 하락세에 빠져 있고 핵심 공격수 하라슬린을 비롯해서 이 스파르타 프라하 역시 공격 쪽에 전력 누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반면에 브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시즌 초반에 굉장히 좋지 못했는데 이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 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최근에 상승세를 타다가 주말 니스와의 경기에서 패배를 당하면서 조금은 한풀 꺾여 있지만 최근 경기력만 놓고 보면은 브레스트가 좀 더 좋은 모습이 있고 양 팀의 리그 간 체급 차이를 고려하면 확실히 프랑스 리그왕이 체코 리그보다는 이 수준이 높은 리그이고 이 브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 레버쿠젠과도 무승부를 거뒀을 정도로 다부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최근 경기력만 놓고 보면 브레스트 쪽으로 가봄직한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이 경기가 스파르타 프라하가 아니라 체코리그 1등을 달리고 있는 슬라비아 프라하와의 경기였다면
이 홈팀 사이드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겠지만 최근에 경기력이 좋지 못한 스파르타 프라하 그리고 공격 자원들의 전력 누수까지 있는 스파르타 프라하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브레스트가 최근에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 보여주고 있는 도깨비 면모를 고려한다면 이 무패 정도만 가져가도 패스할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14번 경기는 슈투트가르트 대 아탈란타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무패 투폴로 가면서 원정팀 아탈란타 사이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탈란타 같은 경우에는 주말 나폴리 원정에서 3대0 승리를 거두면서 최근에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콘테 감독의 나폴리가 최근에 굉장히 좋았는데 그러한 나폴리를 상대로 3대0 완승을 거뒀고 최근에 아탈란타 같은 경우에는 공격 3총사 루크먼, 케텔레아르, 레테기 선수의 골 감각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공수 밸런스가 상당히 안정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아탈란타가 최근에 모든 대회 8경기에서 실점이 딱 3실점이고 8경기 중에서 5경기가 무실점, 클린시트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 공수 밸런스가 상당히 안정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슈투트가르트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만큼의 돌풍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지만 최근에 그래도 나쁘지 않은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살아남는 모습이 있고 이번 시즌 홈에서 무패를 달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슈투트가르트의 주포 공격수라고 볼 수 있는 운다보 선수가 최근에 골 감각이 다소 떨어져 있다는 점, 이 슈투트가르트가 올 시즌 홈에서는 무패를 달리고 있지만 이 홈에서 클린시트 경기가 리그 기준으로 없었다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은근히 슈투트가르트가 수비가 조금은 불안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아탈란타의 최근 공수 밸런스, 이 공격 자원들의 컨디션을 고려한다면 아탈란타가 패하지 않는 경기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14번 경기는 무패 투폴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74회차에 들어온 챔피언스리그 14경기를 빠르게 훑어드렸습니다. 제가 공통 최종픽으로 64,000원 조합을 말씀을 드렸고 64,000원보다 적은 32,000원 혹은 24,000원의 압축 추가 보험픽을 원하시는 분들은 풋볼살롱 멤버십 킹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제가 화요일 압축 추가 조합픽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